네, 오늘 하게 될 것은 반응형 표입니다. 독특한 반응형 표고요. 개선 방안까지 더 얘기 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그거는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할 거고요. 1차적인 방법만 우선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어떠한 형태길래 일반적인 표고요. 뭐 T 헤드 있고 T 바디 있죠. 물론 이 표 다 안 만들 겁니다. 이 두 개의 TR만 만들 거예요. 근데 모바일로 가게 되면 TR 하나가 T 헤드 날라가고요. TR 한 줄이 전부 다 블록으로 다 떨어지지만 TR 옆에 TH가 각각 생깁니다. 옆에 TH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THTD, THTD를 코딩을 다 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하나 만들고 모바일 가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분리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혼동되는 좀 콘텐츠죠. 그래서 이거를 HTML 하나로 CSS 두 벌로 지금 두 개 반응형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TR 하나에 옆에 모바일에서 TH가 어떻게 붙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딱 두 줄만 만들 거고요. 밑에 건 안 만들 겁니다. 자, 우선 일반 표를 만들어 보죠. 지금 VS 코드 안에서 피그마 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이블이고요. 캡션이 들어가야죠. 반드시 표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콜 그룹에서 열의 그룹 해주고 콜 해주고요. 각각 가로 크기 넣어줘야겠죠. 픽셀로 작업하겠습니다. 둘, 셋, 넷. 가장 긴 거는 가로 크기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의 그룹에서 T 헤드 TR, T 헤드는 TH 넣을 수 있죠. 둘, 셋, 넷 넣어주고요. T 바디 TR, TD 해주고요. 둘, 셋, 넷. 이게 두 벌이 있었죠. 자, 이렇게 HTML 구조가 됐고요. 자, 가로 크기는 뭐 VS 코드에서 바로 잡으면 되겠죠. 각각 크기가 안 나와 있으면 선을 기준으로 10. 이 REM이거든요, 현재. 지금 REM으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REM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REM 만들어 주고요. 10 REM. 그 다음은 요 선에서 선 사이 20이죠? 요 20 REM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긴 건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30 REM이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텍스트 각각 넣으면 되겠죠. 복사 붙이기 하면 됩니다. 클릭, 복사, 붙이기.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HTML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요거 CSS 한번 작성해 봐야겠죠. 클래스 주겠습니다. 클래스 테이블 라고 주고요. 전체 초기화 좀 해주겠습니다. 이 전체 초기화는 임시로 하는 거라서 나중에 reset.css, normalize css 찾아보시길 바라고 제가 촬영한 것도 따로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restyle none 해주고요. 테이블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border collapse 반드시 해줘야 되고 border spacing에 0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width는 반드시 100%다 테이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바디 답답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디에다가 적당한 여백까지 넣겠습니다. 그리고 REM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폰트 사이즈 62.5%로 넣어주고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 1 REM으로 하겠습니다. 62.5%는 10픽셀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짜야죠. 테이블 클래스 테이블에 지금 CSS 문법은 CSS 네스팅 문법 갈 거고요. 제가 오늘인가 어제 올려드렸죠. 내일 올라가는군요. 아무튼 지난주에 올렸던 그 CSS 네스팅 기초 듣고 오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문법들이. 자, 우선 T-헤드 잡아야겠죠. 그래서 요소는 T-헤드 잡고요. T-헤드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게 피그마 이렇게 클릭하고 이곳에다가 배경하면 바로 피그마라고 돼 있죠. 이 피그마 이 소스가 VS 코드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예시문으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럼 이 배경색이 바로 찍힌 거예요. 글씨도 한번 볼까요? 글씨도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TH라고 했습니다. TH의 컬러 바로 피그마 찍혔죠? 폰트 사이즈 바로 피그마 찍혔죠? 이렇게 REM으로 다 찍히죠? 폰트 웨이트 이게 바로 피그마로 찍힙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폰트 패밀리는 그냥 두겠습니다. 노토사스인데 제가 연결하지 않을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높이도 TH에 주겠습니다. 높이도 피그마에 찍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소를 클릭하고 그 코드를 물론 이곳에서 복사 붙이기 해도 되지만 그거 귀찮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 클릭해서 이곳에서 예시문 불러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미리 보기. 자, 다음에 THTD. TD 부분이죠. TD 부분에 여기 TH에 세로선 있죠. 세로선을 보면 맨 왼쪽에 선 없고요. 중간선만 있고 마지막에도 선이 없어요. 그럼 중앙에만 선이 있다. 그러면 형제 선택자 가면 되겠죠. 그래서 형제 선택자로 보더 레프트 가는데 안 찍어서 예시문이 안 나온 거예요. 좀 사실 얘는 보더도 아니지만 1픽셀 솔리드 색상은 여기서 찍어야겠죠. 2원이네요. 그래서 2원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선색 다 알았으니까 2원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고 T 바디 쪽에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 바디 하고요. T바디에서 지금 텍스트부터 해볼까요? T바디의 TD. TD는 컬러는 피그마 있는 색깔 써주고 폰트 사이즈도 피그마 색깔 써주고요. 폰트 웨이트 400이면 쓸 필요가 없죠. 400은 레귤러 기본입니다. 노멀. 자, 텍스트 라인 센터죠? 텍스트 라인 센터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백 2.2 2.1 2.7 좀 다르네요. 반은 나눠야겠죠? 2.2, 1.7 계산하겠습니다. 계산기 2.2 플러스 1.7은 3.9죠. 나누기 2 하게 되면 1.95인데 그냥 반올림해서 2REM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운데 정렬까지 됐어요. 자, 선 넣으면 되겠죠? TD의 형제는 보더가 레프트다.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선은.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밑으로 선도 갑니다. 밑으로 쭉 TD에 밑으로 선이 있다. 버터 갑니다. 밑으로 쭉 가죠. 위드스를 안 넣었네요. 위드스 넣겠습니다. 위드스 안 넣고 그냥 스타일이 위드스인 줄 알았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왔습니다. 밑으로 선 안 들어갔네요. TD에 밑으로 선 싹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 버전 끝났죠. 표 제목은 우리가 숨겨주기 때문에 캡션은 알기법으로 숨기겠습니다. 이러면 캡션 읽어주거든요. 디스플레이 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표도 없어지고 가로 사이 다 됐고 이게 PC 버전 완성. 자, 반응형 하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 T 헤드는 사라져요. TR 하나가 여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TR 하나에 TD가 줄내림이 돼요. 그리고 TD 왼쪽에 TH 같은 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그려줄 겁니다. 우선 하나씩 해보죠. 표 반응형 할 때 중요한 점. 우선은 미디어 커리부터 해야겠죠. 미디어 커리는 그때 그 밑에서 하겠습니다. T-헤드면 그 밑에. 우선 T-헤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T-헤드부터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미디어 커리 위드스가 넉넉하게 1000픽셀 이하라고 보겠습니다. 1000픽셀 이하가 되면 미디어 커리가 실행된다. 민 위드스, 맥스 위드스 유엔 쓰지 않고 요 문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비교 연산자로 하시면 됩니다. 요 위드스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뷰포트 위드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드스는 뷰포트 위드스 기준이 알아서 잡히고요. 그래서 여기 기준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넌 쓰면 줄이게 되면 사라졌죠. 테이블 반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콜 그룹은 무조건 디스플레이 넌 시켜야 됩니다. 콜 그룹이 없죠. 그래서 콜 그룹을 하나 선택하고 얘도 디스플레이 넌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콜 그룹을 디스플레이 넌을 시키지 않으면 가로 크기를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로 크기 제어할 게 뭐가 있냐면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TD가 가로가 100%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각각 옆으로 붙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지만 반응력도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콜그룹은 반드시 디스플레이 넌 시키셔야 돼요. 자, 반응이 갔을 때 TD는 줄내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TD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을 없애주고 반응형 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줄 거예요. TD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면 블럭 요소는 밑으로 떨어지죠. 그 특징을 가져가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습니다. 선이 왼쪽에 선이 없죠? 밑에 선만 있습니다. 왼쪽 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더 레프트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반응형 때 보더 레프트는 보더가 넌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패딩 줬죠. 위아래 패딩. 패딩이 현재 2.2네요. 패딩이 좀 더 커졌고요. 2.2로. 그리고 지금 텍스트가 왼쪽 정렬이 돼야 돼요. 지금 텍스트 다 가운데 정렬이죠. 텍스트 여기 센터에 있으면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로 바꿔줍니다. 자, 왼쪽 다 붙었고요. 패딩도 위아래로 2.2로 통일시키겠습니다. 패딩은 2.2다. 이렇게 해둘게요. 자, 벌렸어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TD는 보더가 밑에 붙어야 되죠. 밑에 다 붙게 만들어줄게요. TD는 보더 버텀이다. 보더 버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보더 레프트만 빼줘야죠. 레프트만 제거한다. 자, 밑으로 다 붙입니다. 자,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요 월 형태 운영 방향 B고 요 TH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비포로 그립니다. 요거를. 그럼 TD의 첫 번째 TD,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TD에 따라서 비포를 생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NTH 차일드로 가겠죠? 미디어 컬이니까 미디어 컬이 안에서 NTH 차일드로 가겠습니다. NTH 차일드 첫 번째는 비포의 컨텐트죠. 여기다가 월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T바디 TD에 미디어 컬이 그러니까 모바일 됐을 때 TD에 모바일이 됐을 때 TD의 첫 번째 TD는 앞에 비포에다가 비포에 월이 붙을 거다. 형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쭉쭉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식은 형태. 세 번째 자식은 운영 방안. 네 번째 자식은 비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 써져 있죠. 그럼 얘네들이 배경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배경색. 이 배경색 한번 넣어볼게요. 비포, 모든 비포입니다. 모든 비포는 배경색이 있다. 이게 무슨 색이었죠? 모든 비포는 약간 지켰네요. 666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들어갔어요. 흰색도 적게요. 컬러 흰색이다. 글씨 크기도 한번 볼까요? 폰트 사이즈는 피그마 있는 사이즈고요. 그 텍스트 라인 센터겠죠? 근데 지금 보면 색깔이 요 TD의 글씨는 바로 요곳에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TD의 글씨는 폰트 사이즈 얘죠? 폰트 사이즈가 2.4가 됩니다. 이렇게 다 커졌어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을 하냐? 그리드로 짤 겁니다. 그리드로. 색깔이 꽉 채워지게 하려면 우선 그리고 정렬 문제도 있고 이거 줄내림까지 돼버리잖아요. 여기 줄내림까지 되게 안 하려면 그러면 여기가 그리드가 각각 돼버리면 이 텍스트가 이쪽으로 밀리게 될 거고 두 줄이든 한 줄이든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리드로 짜기 위해서는 TD의 그리드를 줘야죠. 왜냐하면 TD의 그리드를 줘야만 비포가 그리드의 영향을 받으니까 텍스트랑 같이. 그래서 TD에다가 그리드를 줄 겁니다. 그래서 블럭이 아닙니다. 그리드를 주게 될 거고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그래서 얘 가로 크기를 주면 되겠죠. 12R이에요. 그리고 1FR에서 글씨는 나머지 영역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다 이렇게 글씨까지 붙게 되고요. 배경은 빼줄 겁니다. 우선 두 개 씁니다. 우선
이 상태하고 여백도 빼줘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글자와 배경 사이에 여백은 갭으로 가면 되겠죠. 갭은 2입니다. 그래서 갭을 2rem. 열만 필요한 거니까 뒤에 수만 넣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유사해졌죠. 그다음에 배경색을 어떻게 채울 거냐면 이 전체를 채우려면 우선 그리드의 높이가 필요하겠죠. 대신 패딩을 빼줘야겠죠. 패딩은 없다. 패딩은 초기화 시켜주고 그리드 높이로 갈 겁니다. 그리드 높이는 그리드 템플릿 로스 최소 8.1 늘어날 수 있고 얘 때문에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최소 8.1로 갈 겁니다. 그러면 민맥스로 가야겠죠. 민맥스 8.1 그래서 8rem 하겠습니다. 8rm에 오토라고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렬을 하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죠. 그럼 얼라인 셀프로 가면 되겠죠. 비포는 가운데 정렬. 그러면 얼라인 셀프 센터 가운데로 오고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즈 해도 들어갑니다. 얼라인 아이템즈에서 센터 하면 텍스트가 영향을 받겠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이 배경색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왜냐면 얼라인 셀프를 하다 보니까 이 얼라인 셀프를 스트레치로 가면 꽉 차여서 되지만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안 되거든요.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려면 얼라인 셀프로 가는 게 맞아요. 색상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라디언트로 저는 채웁니다. 그라디언트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TD에 배경색을 까는데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깔 거예요. 색깔이 666이 들어가겠죠. to right로 가게 될 거고요. 샵 666 이게 가는데 한 번 더 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가로 크기만큼 12rem만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시작되는데 12rem에서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색깔이 쫙 차져 있어요. 그라디언트가 중간 만나는 지점이 같으면 색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딱 잘려서 나와요. 선처럼. 그래서 그라디언트로 그려서 쭉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텍스처 라인 센터하면 되겠죠. 비포에다가 가운데 정렬 됐죠. 자, 그러면 표가 이제 TR별로 떨어지는 게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TR마다 밑으로 여백 주면 돼요. 그러면 TR이 현재 테이블 로우라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데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을 TR을 또 부시겠습니다. 그래서 TR은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간다. TR의 형제들은 마진을 탑을 주겠다. 여기에서 ERM이네요. ERM.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위에 선이 없죠? 그럼 TR마다 위로 선을 주면 됩니다. 이 선이 필요했었죠? TR에 보도 탑 줍니다. 네. TR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줘야겠죠. 자, 그러면 반응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드를 사용해야 된다. 비포도 써야 된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 표가. 그래서 수강생 분들이 이걸 표현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풀이를 만들어 봤고요. 이 표가 각각 TR이 왼쪽에 제목이 붙는 게 나온다. 그럼 이거 운영을 봤을 때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참 눈에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다. 이런 표가 나왔을 경우에 CSS를 계속 이곳에다가 어떤 표가 나올 줄 알고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스크립트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이 컨텐트에 많은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키보다 총 3가지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빈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URL에서 이미지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TTR에서 어트리뷰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라는 것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특정한 HTML 속성의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값, 데이터라는 어트리뷰트에서 이미 커스텀된 어트리뷰트를 만들 수가 있죠. 데이터에 텍스트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HTML 어떻게 쓰여지냐. 내가 원하는 곳에 이 부분에 있는 비포의 컨텐츠를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데이터 텍스트라는 가상의 속성을 만듭니다.
이거 공식 문서에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이곳에다가 월이라는 걸 넣는 거죠. 그러면 월 받아오죠. 밑에도 어트리뷰트를 가상의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월 받아오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이게 써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th가 옆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th의 텍스트를 배열로 받아서 어트리뷰트 추가한 다음에 그 배열에 따라서 td의 개수별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HTML은 없을 거예요. 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어트리뷰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CSS가 그걸 받는 거죠. 어트리뷰트의 데이터 속성을 받아서 데이터 값을 받는 거죠. 데이터 속성의 값을 받아서 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구에는 다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는 스크립트로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다 표현된다면 소스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소스 보기를 한다. 이렇게 코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짜봐라. 이런 약간 미션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스크립트로 th에 있는 텍스트를 받아와서 각각 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안 보이겠죠? 모바일일 때만 비프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값을 받아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개발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총 3가지 했었고, 이 원본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원본 보실 수 있고, 매주 수요일 하니까요. 수요일마다 라이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